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첫 상임위 회의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육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조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이도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형배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강홍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권기호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신동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부서 단위 사업 중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페이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가칭 울산환경공단을 설립하고자 행정안전부 협의, 타당성 검토 등 절차 이행으로 2022년 공단 설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보건센터 연구지원 등 민간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는 4개 분야 15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날, P4G 정상회의 참관, 세계 대나무 총회 참가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적극 추진해서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물순환 회복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방부대 암각화 침수 방지와 부족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진행 중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은 2021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올해 신규 사업인 태화강 화산교 도로 비전오염원 저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사고 유출수와 초기 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에 착공한 석유화학단지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온산국가산단 제4분구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포국가산단 제3분구 사업은 연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입니다. 그린 커튼 조성 사업, 취약계층 온열 질환 예방과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탄소 포인트제 가입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존입니다. 철새 서식지 보존과 울산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센터, 생태 체험학교,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과 생물 다양성 탐사, 야생동물 서식 환경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152개소를 시와 구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환경부의 근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총량관리 사업장 신고, 시행계획의 환경부 승인 및 시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무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체감 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적 대기 관리입니다. 악취 배출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를 신설하는 등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업소와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해 정기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국가공단 내 하천에 대해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화학사고 안전관리 책임기관 대응체계 구축, 합동방제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화수도 사업 경영 합리화 기반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폐수 방류 유량에 따른 하수도 요금 산정 방식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농도 폐수 배출업소 12개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추가 부과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반기에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2011년 중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도입하는 등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신정설과 관로 부설입니다. 슬러지 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은 올해 건축공사 및 기자재를 설치하고 2022년 1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야 하수처리시설 정설 사업은 올해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방어진 및 강동 하수처리시설 정설 사업은 올해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신규로 은양 하수처리시설 정설과 은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은 올해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집안 침하 예방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2차 용역을 올해 완료하고 3차 용역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 연차별 정비 계획에 따라 1차, 2차, 3차 109까지 총 96.1km 구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3차 209와 4차까지 총 54.4km 구간 정비는 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하수 폐수 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하폐수 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해서 공정관리 및 수질 개선, 시설물 정기점검 등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며 약품 자동 투입 시스템 도입, 하수관망 블록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하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추진 중인 용암 폐수 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과 신규 사업인 용연 하수 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이행 실적을 연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국가산단 가로변을 정비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구군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은 소형 폐전기, 폐전자제품 배출 기관을 운영하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 홍보 등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원회수시설과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시설 개선, 정비 보수를 실시하는 등 소각장 관리 운영의 신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과 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폐기물 발생과 대책 마련을 통해 매립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화입니다. 성암 소각장 1, 2호기 내고 연한 초과로 성능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장 재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까지 소각장 재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시설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매립장 정기 방역, 집안 침하량 조사, 제초 수목 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육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호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권기호입니다.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는 관리 담당, 시설 운영 담당으로 2담당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하수처리시설의 공정 및 수질관리, 하수처리 중개 매뉴얼 펌프장 운영과 하수시설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하수처리 용량은 1일 25만 톤으로 무구동, 삼호동을 제외한 남구 전 지역과 울주군 청량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와 음식물 처리 폐수 일부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의 최종 방류수는 법정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87억 4,300만 원이며 6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73억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3억 5,900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7페이지 하수처리 공정 운영의 최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 공정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질 변화에 따른 공정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제어실 프로그램의 공정 제어 및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 방류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반응조 측면 교반기, 침전지 스킴스키머, 수변제실 특과 판넬 교체 등 설비를 보완하여 하수처리 공정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위해 1차 탈수시설의 원심 탈수기 2대를 교체하여 슬러지 처리의 함수율을 제고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원격 수질 감시 시스템을 통해 수질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인 현장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 노후 설비 교체 및 시설 보강입니다. 1차 탈수동 원심 탈수기 교체, 수변제실 특고압 판넬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시행하여 하수 처리 공정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정적인 하수의 송수 처리입니다. 용륜수질 개선 사업소로 유입하는 중개 펌프장 5개소와 맨홀 펌프장 18개소 등 23개 펌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에 위치한 펌프장과 삼산 배수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예방을 위해 악취 저감시설 6개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정적인 하수 송수를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중개 3펌프장 비상발전기 교체, 중개 1펌프장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수시설에 쌓이는 협잡물을 적기에 제거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펌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관리 철저입니다. 하수 처리시설의 공정과 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밀폐공간 30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재난관리 안전교육과 매뉴얼 숙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임명하여 작업 시마다 상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24개소에 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24종 208개를 비치하고 연 2회 이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위험기계기구 및 전기설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진 등 재난사고와 화재 발생에 대한 자체 훈련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대응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정밀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상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륜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장 신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의별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온산 바이오 에너지 센터 및 분뇨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 회계와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로 수행되어 있으며 총 예상은행은 184억 9,7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총 예산 54억 9,400만 원 중 2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1억 2천만 원은 온산 바이오 에너지 센터 위탁 운영비, 분뇨 처리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총 예산 130억 300만 원 중 5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5억 600만 원은 하수도시설 긴급수선비, 구축물 공사 동력비 등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7페이지 유입 방역소 수질의 안전적 관리입니다. 처리구역 내에 발생되는 오폐수의 안전적 처리를 위해 매일 실시간 수질 분석과 유입 방요수 생태의 독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인 TMS 운영, 연계 유랑 및 수질 현황을 DB와 난분해성 수질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업폐수 유입 현황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악성 폐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소 및 펌프장 내 노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을 통해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각종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소 내 탈수기 등 원심 탈수기 및 생물 반응조 포기용 송풍기 교체, 위생동 및 탈소동의 탈취 설비 증설 공사와 홍총 중계 펌프장의 조목 스크린 설치, 수 배전반 교체 등 주요 시설 수선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계 맨홀 펌프장 시설물 순찰 및 점검입니다. 관할 구역 내 중계 펌프장 7개소와 맨홀 펌프장 3개소에 대하여 2개조의 점검만을 편성하여 기계, 전기, 통신 시설물 작동 상태와 오폐수의 강거 유입 상태를 매일 순찰 점검하고 철저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수질 오염 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바이오 에너지 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센터는 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100톤과 가축 분뇨 50톤을 처리하기 위해 2014년도 1월에 준공하여 민간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이오 에너지 센터의 파쇄 선별기 등 8개의 보수공사 완료와 시스템 응축수 해소 설비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재활용하여 시스템으로 생산, 한국 제지 판매로 재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과 개선을 통해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생 처리시설 최적화 운영입니다. 본 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은 1일 380톤으로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해 오고 있으며 처리공정 운영관리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노후 마모된 베어링, 스크류 교체 및 오일류 교체 등 종합 처리기 수선으로 위생적인 처리와 효율성을 향상하고 처리 개선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노후 설비 수선을 통해 안정적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입니다. 사업소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인 만큼 직원 및 공사 관계자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철저한 안전교육과 재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심어주고 각종 위해 위험기구와 시설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안정성 검사를 의뢰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제안전보건포준인 ISO 45001 인증 취득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등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 개선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인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의원님. 2.
질의 순서가 앞에 있는. 우리 7대 광역시 의회가 시작한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2년이 이제 흘러가고 후반기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초 예산 편성해서 금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오늘 환경복지위원회 또 전반기에 또 있었던 분도 있고 새로 또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 업무 보고를 쭉 해주셨는데 금년도 이제 반이 흘러가고 이제 또 반이 남았는데 우리 환경국에 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과가 있지만도 당초에 예산 편성해서 예산 집행률이 지금 우리 국장님 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각 과별로 평균 우리 집행률이. 예, 지금 평균 한 4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당초 예산 편성해서 집행률을 최단도로 이렇게 좀 올리도록 이래 또 이래 지침도 내려온 줄도 알고 있고 한데 아무래도 우리 저 국외성 국장님이 이 수시로 우리 과에 해당 과에 업무 추진을 수시로 또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해서 연말에는 이게 2월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중간 점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우리 물론 고생 많지만도 업무에 바짝 또 신경을 쓰시고 특히 우리 또 환경부에는 여러 가지 이 시민의 또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건강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울산 그 환경공단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수, 폐수 지금 이래 직영도 하고 있고 위탁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민간 자본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 통합해 가지고 통합 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이래 지자체에서도 광역시 단위에도 이거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현재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와 서울만 빼고는 다 공단에서 위탁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설립되었고 서울이 현재 내년 설립을 목표로 저희보다 한 1년 정도 앞서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그 위탁 중인 시설들의 위탁 기간 만료를 감안을 해서 2022년 1월부터 공단에 위탁을 하는 걸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 이런 그 공단 설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좀 자료도 좀 이래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공단 일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또 높이고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거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운영하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비교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그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이제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울발련과 함께 경제성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그 비재정적인 효과도 같이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한번 시장님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 우리 그 한복위에도 보고를 좀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 부분은 효과가 있고 그 외에 어떤 정원 관리라든지 전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가 충분한 걸로 저희가 판정이 됐어서 의회에도 이제 그 추경을 통해서 그 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해서 우리 공기업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기 위한 용역비도 확보를 또 했고 또 행정안전부에도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른 특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울산도 이 하수 분야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이 환경공단 설립을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 그다음에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타당하다라는 1차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도 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혹시 이 예산이 현재보다도 많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은 이 사업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물론 검토해서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전체적인 인건비 감소, 운영비 감소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 이런 부분은 공기업평가원과 용역을 하반기에 진행을 하면서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오면 계속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생태과 김병조 우리 과장님. 예. 지금 사인댐 물 문제하고 같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인댐 문제는 연연히 늘 이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방구대 안각화 그 문화재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늘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문 설치한다고 또 그 용역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수문 사업? 예, 제가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3개입니다. 하나는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구미와 대구 쪽에서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폐수 무방류 시스템 용역이 이제 국가환경부에서 주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낙동강 물의 물 배분 계획을 새롭게 짜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는 문화재청이 현재 우리 문화체육국과 같이 해서 사인댐에 대한 수문 설치 용역을 하겠다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방류 시스템하고 통합 물관리 용역은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7월 말 또 혹 연기가 된다 하면 한 9월 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고 원래는 이제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그걸 받아서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국이 하는 그 수문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환경부 용역이 좀 지체가 되다 보니 이 부분도 조금 발주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화체육국과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수문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공개가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문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근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제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수자원공사가 어느 정도 또 사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늦어지는 만큼 내부 검토라도 먼저 좀 해서 나중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문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요 마무리하고도 조금만 시간. 예. 예, 사실 늘 이래 준비만 이래 하고 있는데, 뭐 빨리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금 사인댐 요 며칠 전에도 내가 현장 한번 가보고 왔는데, 방구대 안각하. 지금 하단부까지 이래 물이 침수대가 있던데, 하단부까지 침수되면은 사인댐 치수탑 한 52m가 된다 하던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름철 되면 늘 이제 우수기를 맞이하는데 이게 늘 반복되는데 빨리 그런 가닥이 잡혔으면은 빨리 수문 설치가 이루어져서 주변 우리가 또 문화재 등재라든지 좀 하나하나 빨리 이래 진행이 되어서 그 주변 일대가 또 문화유적지로서 또 활용도를 또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를 빨리 시에서 그런 결정이 되시면은 빨리 진행 좀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정태 과장님은 가보셨겠지만은 상류 지역에 천년이 각석이라든지 일대에 방구대 일대에 좀 주변에 이렇게 경과이라든지 좀 이래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래도 명칭이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환경 정화가 좀 너무 미흡하고 좀 그렇다 하는 말씀드리고 좀 신경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문화재 등록금 이전이라도 하천의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여러 행정기관과 플러스 또 민간단체 들어서 일단은 정활동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복지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용어도 생소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질문하려고 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가고 왔는데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 보건환경연구나 이런 데 자료를 받았는데 대기질도 오존과 일산화를 제외하고는 일산화탄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매년 감소하는 추세고 하천도 보니까 외양강 내놓고는 대다수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수질이 좀 양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하천은 지금 보니까 약사천 우리 예천천은 이게 문제가 된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자 이렇게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실 거 부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환경부의 업무를 청취하는 날입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것만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9일이죠. 결의안도 우리 기후 위기 비상형 촉구 결의안을 한번 이렇게 하고 5분 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기후인데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고 위기입니다. 그죠? 동의합니까, 국장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입금과 관련돼가 결의안을 보내는데 울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와 관련돼가 어떤 대책을 진짜 하고 있습니까? 실제 기후 위기 자체는 저희 시의 위기라기보다는 범지구적인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특히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 국가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겠지만은 실제 노력이 성과를 이어지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말고 간단하게 예, 우리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데 지금 선포를 지금 하고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실 기후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정책적으로도 오래된 부분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2월에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도 우리 시의회 보고를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3대 전략, 12개 정책 방향, 27개 과제, 4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서별로 맡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이 있죠, 그죠? 예, 예. 계획을 저한테 요약본이시면 요약본대로, 아니 원본대로 한번 주시겠다. 예. 연초에 한동희 보고 드린 자료와 책자 형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이게 가칭 울산 환경공단을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벌써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이 5월 6일 날 벌써 행안부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자, 공단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동안 있었던 그 업무 과정이었다든지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죠? 서비스 그다음 효율, 업무 효율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입금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는 현재 그 관리하고 있는 아니요. 규모 그럼 그 종사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용역 나오고 몇 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그 하수 시설 5개 지금 용현, 온산 현재 우리 직영하고 있는 2곳과 현재 민간 위탁 중인 3곳을 우선적으로 2022년에 시작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민간 BTO로 시작한 그런 시설들이 그 BTO 운영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상 시설은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구성하려는 공단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인력을 묻고 있잖아요. 예,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분야와 폐기물 분야로 해서 총 13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발전의 연구 용역과 함께 1단계는 용역 기간을 고려해서 하수 처리 시설 5개에 아니 규모를 대충 읽어보고 나도 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같으면 인력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예, 그래서 5개 시설.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5개 구성하는 시설. 공단이 몇 명 정도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 5개 시설에서 지금 한 1차적으로는 기본 안은 172명으로 17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72명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은 그럼 몇 명 감축할 겁니까? 공무원 현재 용령과 온산에 근무하고 있는 인은 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급여도 그 공단은 급여가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40% 정도가 높습니다. 그죠? 효율을 따지고 여러분들이 경상경비의 효율을 따지고 업무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따진다는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업무를 집행해왔던 공무원은 80몇 명밖에 줄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영 중인 부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공단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남으시든지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민간 위탁돼 있는 부분은 이제 공단으로 새로 이제 그 직원이 채용이 되는 것이고. 잠깐만 공단 이탄데 우리가 그 보통 공단을 만들려면 민간 영역을 침입 안 하는 게 가장 큰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건 아마 제일 먼저 따질 건데 민간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더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공단은 그죠? 그거는 민간 영역을 침범 행위와 똑같은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행안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예. 아까 안수일 위원님 질문 때도 답변드렸겠지만은 특광역시가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전문성이 있는데 이렇게 넘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수탁하고 있는 것이 같이 이렇게 공단에 넘긴다는 게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해왔던 그 인력하고 우리가 다 화온다 하더라도 그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특광역시 이렇게 규모가 되는 부분은 그 별도의 공단을 설립을 해서 가는 추세이고 또 그 외에 이제 기초단체라든지 도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넓게 분산이 돼 있고 규모도 작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 민간 시장에서 민간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민간 시장이 교란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업체가 우리 시를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 가장 클 텐데, 그죠? 가장 클 텐데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잘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업체를 이렇게 갖고 오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자, 그러면 공무원이 120 아까 몇 명, 167명 했죠. 우리는 87명을 뭐 정도로 이렇게 줄이겠다는 거고, 그죠? 그 차이가 너무 크고. 그다음 관리비, 인건비 뭐 더 해가지고 경제 효율성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동희 한번 보고드렸는데 후반기 의회에서 한 번 더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부딪히는 업무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이렇게 그 환경 서비스를 하면서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업무 얼마 로드가 걸리길래 이렇게 공단을 만들어까지 업무를 넘기냐. 그런 것 같으면 그 업무에 여러 번 넘기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효율성하고 전문성을 문제 삼는 거고 그다음 그런 것 같으면 그와 관련 효율성 따지는 것 같으면 경비가 얼마나 인력이 얼마나 감축되고 그 경비가 얼마나 이렇게 감축되는지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나한테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제 하수 관리까지 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하수 처리 시설 크게 보면은 지경하는 데 2개 있고 민간 투자 사업을 해서 비투자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관리 대행이라 해가지고 업체를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데 관리 운영권을 5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은 결론을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데이터로 가지고. 예, 의원님 아마 1차 영역 행각을 조금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좀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로 인원과 아마 예산을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예, 손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환복이 오게 돼서 사실은 이 업무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아마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좀 이해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이슈 위주로 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정부도 그렇고 울산도 뉴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이참에 그린 어떤 정책도 확대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좀 과거의 방식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방식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처방이라도 그거를 운영하는 어떤 스킬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환경국을 지금 그린 뉴딜 사업도 하셔야 되고 또 코로나19도 지금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국장님께서 어떤 마음가짐, 방향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잠깐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경제 제도약을 위해서 이제 누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발표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이제 그 사업이라든지 전략이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디지털화와
그린 뉴딜 이 양대 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사업들 보면 뭐 결국은 이 상하수도 뭐 기타 뭐 환경 기초 시설이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지털화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현재 그 스터디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 신청부터 해서 빠르면 뭐 이번 주경으로라도 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시 장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하수 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약품 자동 투입 시스템이나 블록화나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하수 처리장 자체를 AI를 도입을 한 어떤 관리 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위주로 그다음에 뭐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 자체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하려고 현재 그 실무자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바랬던 어떤 기대치에 부합을 할 이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바랬던 그겁니다. 약간 대기나 수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TMS를 과거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새로 플랫폼을 좀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고 찾아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생태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시가 저희들이 국가가 온실가스 목표를 정하고 나서 산업계 부분, 여기 공공 부분, 산업계 부분도 맡겨놨고 민간 부분도 맡겨놓을 수 없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도 목표를 설정해서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공공 부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입니다. 그래서 2차 해마다의 목표량을 설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에 할당 만능돼서 거의 이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죠? 5년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시가 잘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목표에 지금 전국 평균이 28년 기준으로 데이터 나와 있는 거는 2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24.8%인데 감축을 했는데 저희시는 32.3%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정부가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목표량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2019년도 보니까 배출권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틀립니다. 공공 부분 온실가스는 우리 청사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하는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가 별도로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산업부가 주관을 하는 데가 따로 있고, 환경부가 저희들이 이 주관을 따라 하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를 따로 하는데요. 환경부는 관리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 그리고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부가 이제 온실가스 거래제를 목표를 주고 할당을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는 20개 시설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관리 대상이 돼서 해마다 목표 할당량을 하고 하는데 초과되는 이유가 아마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게 소각시설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을 안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는 목표량을 줄여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좀 사실상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은 재활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제 소각 양이 받다 보니까 좀 그 소각 부분에서 좀 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전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구매를 했다는 자체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가 또 대규모 산단을 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오실가스 감축 할당량이 아마 타 지역보다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이후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윤 의원님 감사합니다. 서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국장님, 과장님, 관계분 반갑습니다. 전반기에서 후반기에도 환경복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라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있을지 좀 깊이 논의하면서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청 사항과 그리고 이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부분인데요. 우리가 10수년 동안 울산시에서 울산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연댐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시장님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고 이 사연댐 물을 깨끗한 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시민 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는 이 사연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사연댐 자체를 가지고 해체를 하든지 수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면은 사연댐에 대한 부분은 방구대 안팎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위에서 아무리 뭐 문화재청이고 맥날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용역만 하다가 벌써 10수년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근본적으로 사연댐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닌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왜 사연댐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에게 공감을 하도록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루에 홍수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홍수에 대한 부분도 지난 10수년 동안 대학원 하루까지 정비를 하면서 이미 해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수 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도 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수도 부분에 제일 큰 사업들이 그리고 큰 사업들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고부가가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존에 그냥 땅 파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닌 고부가가치 사업들이 울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없다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길을. 그러면 그 정책적으로 우리가 울산시에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을. 그러면은 컨소시엄을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대도시에 있는 그 기업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울산시에서 정말 그 울산의 현재 기업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후관로 이제 정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가 울산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노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답변이 이때까지 없어요. 6개월 넘어도. 그래서 기존의 기술들이 뭐 아니면 장비나 이런 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이 노후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신규하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이 있겠지만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거기 연계해서 우리가 용역과 온산에 지금 이제 처리 시설에 대한 개선과 유지 관리 사업들이 쭉 있는데 울산의 관내 업체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립니다.
이때까지 사업 발주나 이런 현황을 보니 외지에서 충분히 울산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자분들이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폐기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난 해소 대책 추진에서 계획과 상황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계속 6개월 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서 간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성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외부로 이야기를 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인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택 1차 심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말씀 주실 부분 있으면 좀 말씀 주시고 추가로 좀 말씀 주실 부분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경부 영역도 진행 중이지만 아무리 늦어져도 일단은 연말까지 어떻게든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갈지는 의회와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인댐물이 이제 물론 완벽하게 깨끗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상류에 산단이 있어서 늘 폐수 사고에 시달리고 있는 구미나 대구, 부산에 비하면 사인댐 물은 깨끗한 물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류 홍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사인댐 수문 설치에 따른 어떤 하류,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에 대한 어떤 홍수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어떤 또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큼 홍수가 아주 크다 아니면 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홍수 우려가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 울발련 용역 외에 문화재청이 이제 진행을 할 그런 용역에서도 어떤 하류부 홍수에 대한 영향을 같이 검토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고부가 가치화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수뿐만 아니고 상수도, 물 문제 이런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물 산업 육성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최대한 물 재생부터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산업과 어떻게 연관이 될지 이런 중소기업 진흥 차원과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본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관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현재 정밀 조사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이 노관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 뭐 40에서 50%까지 특히 뭐 도시화가 오래 진행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문제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스케줄대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용변이나 원선 사업소에서 어떤 지역업체의 계약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려를 좀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 뭐 시 전체적으로도 늘 그 비슷한 공감을 하고 있고 뭐 다만 최대한 지역업체에 배려를 하되 또 어떤 입찰 과정에서 또 그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특히 조달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계업체 우선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장 폐기물난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뭐 의회에서도 특히 서희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있어서
저희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사업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뭐 지역개발과와 같이 해서 뭐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사업장 폐기물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원칙은 가장 우선은 감량을 최대한 배출을 적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오면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외에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최종 처분이 돼야 되는 매립이 돼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민간 위탁 처리장에서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시장에만 맡겨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작년부터 온산 국가산단을 확장을 해서라도 어떤 일부 매립장을 포함을 한 그런 온산 국가산단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산단구가 협조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별도로 또 저희 환경 쪽에서는 혹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최종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나가고 그 외에 또 민간이 현재 저희가 코엔텍 증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부지 보상 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매립을 빨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산단공이 온산국가 산단 확장과 병행해서 혹시 저희가 또 병행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손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사나 공단이랑 별 차이는 없지만은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공단을 아마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용역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경비 절감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 그다음이 뭐 전문성 정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공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일괄 관리 필요성이 이렇게 제기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거는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민간이 잘하고 있는 데에 우리 울산 시민을 세금으로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공단공사에 맞지 않다는 게 지금입니다. 그다음에 수지 분석입니다. 비식값이 공단 설치에 비식값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공개평가원하고 용역을 해가면서 그 비시를 평가가 받는 걸로 되어 나왔길래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1차 우리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행안부하고는 아마 협의를 한 2번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협의가 있고 2차 협의가 있는데 1차 협의 때에 비식값이 안 나왔다면 아닙니다. 그 1차 협의 때는 비시값을 요구하지는 않고 공개평가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용역 민간 위탁을 공단에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할지 그다음에 몇 년간을 볼지 이런 부분은 공개평가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게 확정이 되면 현금 5년간의 현금 흐름을 보면서 BC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주민이 복리 정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 이걸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이래서 하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난 뒤에 그 반드시 아마 행안부하고 1차 협의가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절차도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직 부서, 인사부서, 그다음에 노조, 기타 뭐 지역의 전문가와 그 협의를 하고 또 공청회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감축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공무원인 감축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가 이까지 공단을 만들면서 공무원을 감축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일이 되면 아까 176명 했겠죠, 그죠? 예, 약- 예, 172명. 172명 했겠습니까? 172명이나 되는 새로운 준공무원이 또 늘어난 겁니다. 공무원은 1인당 1억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지만은 공단은 이보다 더 비쌉니다. 그럼 경상경비일 절감도 물 건너가는 게고 모든 게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172명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이 절감은 되는 공무원 감축은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감축 방안을 기조실하고 충분히 다 논의했습니까 이게? 예, 1차적으로는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 감축은 어느 정도를 그래가지고 뭐 60, 70 몇 명? 아까 몇 명이라고 했었는데 감축하는 계획이? 감축이라는 부분은 현재 용현하고 온산에 우리 직영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한 89명 되는 부분은 공무원 정원에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죠? 그 외의 부분은 세개 민간 자, 위탁 관리하는 공무원이 82명을 감축하려면 그죠? 만약 그분들이 공사 공단 행을 거부하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럼 저희가 그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감축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정원이 되잖아요, 정원이. 그 일시적으로는 업무를 그렇게 많이 넘겼다는데 그럼 그 인원이 왜 다 필요 없는데 왜 그 다른 부서에 남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그 정현원의 그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기간은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잘 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설계를 그렇게 하면 같으면 공무원들이 정원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 감축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표현은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현재 우리 그 이런 공단 이행가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보충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 저희들이 이 행안부에 일단 용역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용역의 사항을 지금 보고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확정은 된 건 아니고 금방 예를 들어서 금방 의원님 말씀은 2개 사업소에 대한 줄이는 방향도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좀 또 조직과 인사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 시행되어 확정되는 건 아니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이제 1차적으로 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내부적인 검토를 했고 시장에 보고를 드렸고 우리 한보기에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진행 중이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따로 자리를 마련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손정아 의원님 따로 자료 받아서 아마 상세한 설명이 예,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추가 질의 시간 5분 쓰셨습니다. 예, 장윤 의원님 추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예, 이게 딱 2번밖에 없습니까? 예. 아니요. 안에 됐어도 추가 됩니다. 질의는 원래 했던 질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게 추가 질문이고 저는 이게 사안이 다른 건데 10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5분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더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온산에 바이오 에너지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소장님?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있습니다. 예. 네, 거기 여기 앉아 뭐 스팀도 판매하고 예. 이게 잘 운영되고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온산에. 제가 보니까 잘 운영되는 게 아닌데 어떤 의미로 잘 운영된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지금 문제점은
그러니까 처리 용량이 설계치에 미달을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이 상시적으로 예. 처리해 나가는 현재 상황은 저희들은 지금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머지 정상 세부적인 그 처리 사항은 요 온산 처리장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받아본 상태에서 제가 이제 기사 검색만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 걸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그때 또 그럼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알기로 그래 그 초기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치 뭐 수질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실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상당히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울산시가 그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량이 거의 한계치까지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몇 년 사이에 4배로 뛰고 기업체들이 사업 못 해먹겠다고 지금 항의하고 또 심지어 어떤 폐기물들이 반입이 돼야 되는데 업체들이 폐기물을 골라서 돈 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폐기물을 그쪽으로 보낼 수 없어가지고 공기를 못 맞추고 이게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자원순환 과정이 네,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예. 그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때 아마 민간업자가 아마 폐기물 처리장 인허가를 관련해서 아마 요 환경부서에 승인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승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보니까 코엔텍에다가 기존 업체들한테 매립을 할 수 있는 한 2배 정도 증서를 허용을 해줬고. 코엔텍 증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이제 폐기물이라는 게 소각도 해야 될 게 있고 매립해야 될 게 있는데 또 소각장 증설 시선 또 안 해주셨어요? 소각장 증설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예. 오늘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울산시가 표소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예. 아니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폐기물을 지금 공단에서 폐기물을 지금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폐기물이 매립하는 거는 허용해주고 소각하는 거는 안 하고 이게는 사실 안 맞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뭐 지금부터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라 분명히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이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아직도 지금 뭐 우리 그 서희영 의원 질의했지만 아까 서희영 의원님도 하나 질문하셨는데 답변 못한 게 아까 있네요, 그죠? 그 코엔텍 문제에 특히 소각장 향후 계획돼서 일단 그 판결 결과문이 이제 오면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향후 대책을 관련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부분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방법은 뻔한 거 아닙니까? 용량을 기존 업체 늘려주고 신규 업체가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코엔텍의 그 손익계산서를 그 재무제표를 찾아봤어요. 여기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이 업체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얘네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맥컬리라는 호주계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이거 하시는 거 알죠? 그 얘네들이 2016년도부터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 그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거를 알고 얘네들이 사업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3년, 딱 3년 만에 얘네들 몇 배 장사를 했습니까, 이거. 근데 시에서 허가를 딱 내주자마자 얘네들 이거 팔아치우고 나간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 하나씩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소각은 안 해주고 매립은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소각은 이미 공급이 과잉이 돼 있고, 매립은 뭐 말씀하셨듯이 뭐 전국적으로도 이제 겨우 이제 2년 정도의 매립 용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으로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이미 소각은 공급 과잉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대기 오염 부하가 걸리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해줄 수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제한이 되어서 환경부 의견 때문에 이제 소각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필요한 거는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고, 현재 산단공에서 이제 추진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지역개발과하고 결국은 산단 내부는 지역개발과에 이제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근데 거기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얼핏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코인텍 증설 허가할 수 있는 정도의 땅이라든지 뭐 충분히 주민 수용성도 가능하고 산단 개발 계획에서도 크게 문제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제한이 있으면 뭐 애시당초 나갔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현재 들어오는 그런 각종 그 제한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또 주민 수용성도 부족하고 산단 개발 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이지, 저희가 어떤 의지가 없어서라든지 뭐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의지가 없다기보다 방식을 좀 바꿔 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쭉 써왔던 그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방식을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매립장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 주민들이 사실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정말 제대로 소통을 하셨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지역에 이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는데, 물론 환영하실 분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주민들을 뭐 감시단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그 시설이 크게 그 지역을 뭐 오염시키지 않는 뭐 투명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필요합니다. 한 번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이 그러면 나중에는 이 폐기물을 머리에 이고 우리가 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법대로 계속 길을 찾아가지고 주민 설득을 하고 계속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이 폐기물 업체가 이렇게 거의 독과점 형태예요. 이게 독과점 형태로 하니까 얘네들이 그냥 부르는 게 갑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공단에서도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한 3가지 안을, 셋 중에 뭐가 정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3개 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시간이, 저는 곧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명한 선택이 나중에 최적의 선택이 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택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도 했으면 총합은 아마 더 지금보다는 좋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환주.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역할을 하고 민간은 민간 부분대로 주민들 설득을 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손주환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예, 안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수 과장님. 예, 요즘 또 뭐 우기철이고 여름철이고 해서 뭐 도심지 내에 하수도에서 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늘 연연히 그 반복되는 이 민원인데, 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악취 예방 방지를 개선해 줘야 됩니다. 예.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민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배수 설비가 지금 이제 하수 관로로 연결돼 있는데 옛날에 설치된 구시가지 이런 데가 보면은 관로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또 지행상 오수 관로하고 직접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우수 관로하고 혹시 연결된 그런 오습된 곳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하수도 수온이 올라가니까 악취가 이제 우수관으로 역류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구나 이런 중구에서는 지금 오접 정비 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이 도심지 넓다 보니까 한목에 다 하지는 못하고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천천 수계도 보면은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연막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 1000가구 조사하면은 한 10% 정도가 오접이 나옵니다.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또 오수관로 연결하는 공사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장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도 남구의 주민으로서 보면은 지금 여천천 수계 옥동부터 시작해 쭉 이래 신정동 이래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신정 3동, 5동은 지금 아직 오접 정비 사업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조기에 좀 이래 좀 땡기가서 좀 사업을 좀 이래 좀 추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글러도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구군하고도 지금 또 7월 달에 지금 하수 담당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또 당초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같이 반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구 저지대 신정 3동, 5동 늘 연년이 악취 때문에 늘 민원 남구로 통해서 시로 올라오고 하는데 좀 조기에 좀 매듭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수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 잘 해가지고 좀 해결 좀 조속히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손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의 업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기와 수질, 그다음 폐기물 처리, 그죠? 그게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다음 하수 처리, 가장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는 또 특히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다른 행정보다는 더 이렇게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는 부탁드리고 건의드리는 게 좀 제대로 잘 해달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걸 잘했는지 아닌지 시민들은 확인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수질 관련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태화강 있죠, 그죠? 태화강 수질이 여러분들은 1급수라고 이렇게 동천강도 1급수고 외양강도 1급수고 회화강까지 전부 다 1급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치를 저한테 내준 수치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천별 폐수 배출 시설은 태화강은 2019년 말은 39개, 2018년 33개, 2017년 34개, 2016년 33개, 그 다음 2015년 27개. 자, 그 다음에 축산폐수 시설도 태화강도 보면 똑같습니다. 2018년 2046, 그 다음 2017년 777, 2016년 767 등등 끊임없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마 BOD만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급인지 모르겠는데, COD, TP, TN, 이런 거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탁도, 이런 거 종합적 판단해서 1급수로 이렇게 판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목별로 수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1급수로 판정한 겁니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뭡니까 COD야 BOD뿐만 아니고 COD 그다음 SS 무기 물질이죠, 그죠? 그다음에 유기성 질소, TP, TN 뭐 다 이렇게 다 그다음 탁도까지 다 판정해가지고 1급수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천별 수질 기준은 BOD 기준으로서 그렇게 BOD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급수다 켜서 태화강 물을 우리가 원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죠? 직접적인 우리가 만약 갈수기 때 물을 낙동강 물조차 가져올 수 없을 형편되면 태화강 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맞습니까? 태화강 물을 취수해서 음용을 그렇죠. 한다. 그 아니면 부분에 음용으로 못 쓴다 하더라도 태화강 물을 가지고 공급 용수라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는 태화강 수질에는 염도가 좀 나옵니다. 염분이 나와서 공업 용수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1급수가 안 되잖아요. 1급수가 오직 BOD 하나만 가지고 측정해가지고 1급수를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천 수질 비교는 BOD 기준으로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했는 거고, 지금 다른 항목도 COD나 SS, TN, TP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결과 데이터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를 앞으로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인문계 출시라가 또 더 몰라가지고 많이 요구할 건데 입건과 관련돼가지고 요구를 좀 많이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바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첫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래 위원장이 맡기는 위원회가 다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21일 10시 30분부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